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JTBC는 최소원이라고 보도했으나 국가수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오보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세 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이 탄핵 전국대 이 검찰의 조작 날조 수사로 아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의 노력으로 탄핵 백서와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두 건의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이런 억울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른 검찰의 만행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을 반드시 막아내고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지인분들께 꼭 좀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후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애국하시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의 진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탄핵은 JTBC의 태블릿 PC 날조 보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탄핵이 촉발되었던 이 태블릿 PC와 JTBC 관련 상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제 방송분 중에 탄핵의 진실을 찾으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국가의 운명이 달린 만큼 시간 내셔서 탄핵 전국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1편부터 쭉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검찰이 태블릿 PC 속의 증거를 찾기 위해 이 포렌식을 실시한 날은 2016년 10월 25일입니다. JTBC가 자기들이 취득했다라고 주장하는 이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한 그 다음 날이죠. 포렌식 이미징 작업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15분 16초였고요. 태블릿 PC 내부의 사용 공간은 모두 5개였는데 실사용자를 밝히는 게 수사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시스템 영역보다는 사용자 영역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포렌식 작업은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 2부 분석관 송지한 담당자가 했고요. 분석이 끝난 후엔 A4 용지 689쪽 분량의 태블릿 PC 분석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고 합니다. 국가수 감정에 따르면 이 태블릿 PC가 개통된 날은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2012년 6월 22일 낮 12시 9분 46초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심칩이 최초로 장착된 시간이 이때였고요. 그 후 유심칩 교체 정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심칩 구매자를 태블릿 PC 개통자라고 단정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심칩은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보시면 안쪽에 조그만한 그런 칩인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핸드폰의 모든 정보가 거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태블릿 PC는 개통된 2012년 6월 22일부터 2014년 4월 2일까지, 즉 대선 기간부터 박근혜 정권 출범 1년 후까지 사용되었다가 전원이 꺼졌으며 전원이 다시 켜진 시각은 JTBC 수중에 들어간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 32분이었다는 겁니다. 국가수 감정에 의해 이 태블릿 PC는 2014년 4월 2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개통자는 김한수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요. 이 태블릿 PC는 전화 통화는 불가능하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인터넷 접속은 가능했다고 합니다. 국가수는 카카오톡 사용자 이름이 선생님이고 선생님의 연락처가 태블릿 PC 자체의 전화번호 010-4080-578땡 이런 사실을 확인합니다. 즉
김한수가 태블릿 PC 개통과 함께 카카오톡을 개설하면서 카톡의 닉네임을 선생님이라고 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JTBC는 이 선생님이라는 닉네임을 근거로 태블릿 PC 사용자가 최소원이라고 보도했으나 국가수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오보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통자인 김한수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공대 출신이고 2002년에 귀국한 김한수는 코스닥에 상장된 IT 회사에 1년가량 근무했다가 마레이 컴퍼니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김한수의 마레이 컴퍼니 회사는 노트와 스케치북 등 아동용 문구를 생산을 해가지고 이마트에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김한수는 회사 대표 최땡땡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대표이사가 됩니다. 태블릿 PC를 개통한 2012년 당시 김한수는 마레이 컴퍼니 대표이사였고요. 당시 마레이 컴퍼니의 연매출은 25억 정도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보좌관 이춘상의 권유로 대선 캠프에 합류한 김한수는 인터넷상의 각종 뉴스와 게시판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SNS 팀장을 맡았다라고 하고 검찰의 포렌식에 의하면 태블릿 PC 속의 연락처 아래는 이병헌, 김한수, 김 팀장, 춘 차장, 국민행복 캠프 순으로 5개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개통한 사람은 김한수인데 연락처에는 김한수보다 이병헌이라는 이름이 맨 앞에 등장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병헌은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아니라 최서원의 큰언니 최순영 씨의 아들로 김한수와는 서울 상문고 동기라고 합니다. 자, 김한수는 이병헌의 소개로 2003년에 당시 박근혜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춘상을 만나서 젊은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가지고 싸이월드를 이용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라고 하고 대통령이 싸이월드를 개설한 시점은 2004년 2월이라고 합니다. 자, 이병헌은 검찰과 특검에서 각각 한 차례씩 조사를 받았고요.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김태겸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가 총 8장, 특검의 박주성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가 5장이었는데 묘하게도 검찰 조서에는 이병헌의 학력과 경력이 전혀 적혀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단 이병헌이 최서원의 장조카라고 기재한 부분만 눈에 띄었다라고 합니다. 태블릿 PC의 개통자 김한수는 검찰 조사에서 연락처란에 이름이 기재된 김 팀장은 김희종이고 춘 차장은 이춘상의 보좌관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김희종은 본래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졸업 후에 IT 분야로 전공을 바꿔서 최서원이 운영한 초이스쿨의 홈페이지 관리와 영상물 제작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김희종은 최서원이 추천으로 2011년 박근혜 의원 당시 비서가 되었다라고 하고 이춘상은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를 통해서 처음 국회의원이 될 때 보좌진으로 합류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보좌진은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이었는데 이춘상의 서열이 가장 그중에서 높았다라고 합니다. 단국대 전자공학과 출신의 IT 분야 이 전문가인 이춘상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인 2012년 12월 2일 유세 현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영상을 찍으면서 이 부분이 항상 의심이 돼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꼭 밝혀지겠죠. 거짓은 진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4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매우 틀립니다. 당시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좌익들이 작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우병우라는 민정수석부터 싹 먼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한 겁니다. 민정수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가 우왕좌왕 대처 능력을 상실하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증거와 팩트가 전혀 없었겠죠. 지금은 당시에 벌어졌던 조작 날조의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진실을 전 국민이 아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공유 버튼이라든지 뭐 다른 채널의 홍보라든지 이래서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보수 애국 시민분들이라도 조중동의 거짓 기사 내용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탄핵의 주범들 중에 조중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명백한 탄핵의 주범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막으려고 하고 탄핵을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묻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도 진실된 내용을 이렇게 하루에 2편씩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는 겁니다. 탄핵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려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고요. 무너져가는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감옥을 갈 이유도 없겠지만 정말 목숨 걸고 방송을 하는 거죠. 뭐 가봤자 명예훼손 정도라 겁도 안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장서서 위험한 이런 방송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팩트니까, 정확하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 거지, 거짓말로 소설을 쓰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그건 나중에 큰 처벌을 받는 거죠.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런 노력을 알아주신다면 영상 아래에 공유 버튼 누르셔서 지인분들에게 꼭 좀 영상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전 국민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돼요. 국회의원들, 정치꾼들 절대 안 합니다. 지들 살고기 바빠갖고 지들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어요. 나라가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들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을, 자유를 지켜내고 다시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물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감사합니다.